주제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저희가 KBO 리그에서 최근 대형 계약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대표님의 작품이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협상을 잘 하시는 그 비결, 이유가 뭔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계약들이 있었는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했던 계약 중에는 최고의 포수 계약이기도 했던 양희 선수 152억 6년, 안총 선수 처음에 2+2 뮤추얼 옵션, 그리고 허경민 선수 7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제일 긴 계약이기도 했고요. 플레이어 옵트아웃이라는 걸 처음 넣었던 계약이기도 해서 그런 계약들이 아무래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계약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계약들이 너무 많아서 꼽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딱 3개거든요. 단장님 계시니까 이제 이재용 계약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이 마이너 거부권이 있었죠. 그리고 고우석 선수 그 보장 금액을 그렇게 받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된 계약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가면 좋긴 하겠네요. 계약 조건이 이제 계속 좀 변경이 돼서 나오는데 2+1 계약은 맞고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1이 발동되는 세 번째 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의 보장 금액은 만약에 2년만 한다고 했을 때는 450만 달러. 이게 크게 주목은 못 받았지만 저는 되게 좀 잘한 계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진해수 선수 계약. 네, 그 계약이 그 조건 쉽지 않은 계약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선수 나이도 많고 사실 어려운 조건인데 그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했어요. 진해수 선수 계약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안치홍 선수랑 진해수 선수가 같이 나왔었고, 그때 당일 같이 나왔던 선수들이 오지환 선수, 김선비 선수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진해수 선수가 거의 계약 마지막에 끝나갈 때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약도 크지 않고 이런데 죄송해요. 이렇게 신경 너무 많이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계약이 작다고 해서 덜 신경 쓰는 에이전트는 없어요. 네, 어떤 에이전트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왜 선수들이 대표님을 선택하고 또 슈퍼에이전시가 됐는지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제일 어려웠던 계약, 내가 제일 공들였던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제가 제일 공들였던 계약은 안치홍 선수예요. 그때 첫 번째 FA 할 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이제 계약이 안 되고 오퍼도 이제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가 몸도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여서, 또 상황적으로 2+2라는 게 봤을 때는 뭐 뮤추얼 옵션 이런 대단해 보이지만 선수한테 얘기하기엔 굉장히 미안한 계약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구단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구단이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사실상 바이아웃 금액만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준 안치홍 선수가 고맙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항상 제일 아픈 손가락은 안치홍 선수였어요, 과거.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안치홍 선수 두 번째 FA를 할 때 그 당시 김재윤 선수를 만나고 있다가 안치홍 선수가 집이 근처여서 수원 어디선가 이제 갑자기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안치홍 선수가 무슨 말 끝에 저한테 저도 재윤처럼 FA 계약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4년 전에 이제 기억이 제가 떠오르면서 맞다, 저 때 되게 힘들었겠구나, 미처 몰랐던 걸 이제 그날 듣게 돼서 조금 제가 빠르게 원소속 구단과 타구단을 포함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랑 가깝게 지내면서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채야 되는? 근데 또 협상을 너무 잘하시니까 총 들고 협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점 갖고 있어서 그걸로 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단장님께서 진짜 직접 해보셨잖아요, 두 분이.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대표님은? 저나 대표님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좀 치열하게 하는, 전략적인 거. 이 판을 좀 읽고 하는 거예요. 수가 구단들보다 더 좀 위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격이 엄청 치열하고 엄청 집요해요, 좀. 근데 정말 제가 학을 거의 때리려고 그때 저의 집요함이란
아, 저분한테는 진짜 못 이기겠다. 뭐 어떻게 하시길래 단장님? 우선 제가 오늘 나온다 그래서 과거에 이 네. 메시지를 한번 다 봤거든요. 뭐 어떤 때는 막 11시 밤까지 카톡을 보내셨는데 다음날 6시 45분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요? 아침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아침 문자 금지령을 사실인가요, 단장님? 네네. 한 번은 또 오늘 끝내시죠. 그래갖고 제가 인천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10시에 이제 딱 하고 그날 몇 시에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새벽 2시요. 네. 제가 무려 네. 점심, 맞습니다.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도 감금이네, 감금. 진짜?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올 때 정말 많은 여기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근데 여기도 계시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 비법이 있나요? 협상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그 협상 시작하는 날에서 끝나는 날까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최소한 1년 정도 전, 원래는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플래닝을 함께 세우고 그 안에서 선수가 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시장이 이제 열리기 전에도 또 모구단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기 전에 계약 규모나 뭐 그런 금액 같은 걸 어느 정도 세워놓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선수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데이터로 저희가 환산을 좀 해놓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일루다라고 하면은 뭐 일루수의 가치들에 대해서 과거의 계약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환산을 하고 내야수로도 뽑고 뭐 투수, 야수 또 30세 이상, 35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레인지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구단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때로는 선수들을 설득해야 될 때도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그 레인지가 10억 이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통 4년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보통 목표를 잡고 최소와 최대를 잡고 가죠, 저희가. 근데 그렇게 잡고 갔는데 구단이랑 좀 생각한 금액이 차이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계약이 있었나요, 혹시? 컸던 게 이재원? 어떻게? 돌고 돌아 이제 오늘은 돌고 돌아 김현수랑 이재원인가요? 그 시기전 이재원 처음에는 차이가 나요, 대부분.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재원 선수 계약을 지금 다시 내가 돌아본다면 자평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아, 어렵다 오늘 방송. 아니, 에이전트로서는 잘하신 계약이 아닌가? 그렇죠. 뭐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면 되죠.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단장님. 뭐 단장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괜찮지 않았나? 단장님의 워스트 계약으로 그때 항상 뽑아주셨잖아요. 네. 이재원 아니, 근데 선수 저 계약. 솔직히 워스트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선수가 보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는 계약 중간에는 워스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약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단장님의 변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사실 포수가 굉장히 귀했어요. 진짜 시장에서. 또 그 전해에 포수가 주전 포수가 이탈을 함으로써 NC가 성적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또 타구단의 움직임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은 안 치셔야 하니까 그 당시에 정말 최선을 다 안 되나요? 저 지금 이거 그만할까요? 단장님 해명해 주시고 계신데. 뭔가 내가 막 해명하면 할수록 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싶기도 하고 여기가 류선규의 무덤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하실 말씀 계속 뭐가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얘기 끝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사실 이제 좀 서먹해지실 법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왜 서먹해야 돼요? 대인배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되게 좀 되도록이면 협상할 때 정말 많이 웃어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단장님까지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금액을 딱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정말 박장대소를 하셨거든요. 단장님이요? 제가 웃은 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박장대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웃었어요. 예. 너무 진짜 그때 그 표정. 그 장소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카페가 이제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셔서 그 카페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트라우마가 나에겐 남았다. 다른 장소에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열흘 정도 됐나요?
더 됐죠.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삶은 류성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와. 이해랑의 인생에는 류선규와 이재원 말고는 네.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견이 그러면 네. 항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이견이 만약에 좀 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계약을 가져가서 이거 싫으시면 이건 어떠신가요? 이건 아. 어떠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단도 좀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올 시즌 롯데 FA 3인방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유강남 선수, 한현희 선수 그리고 노진혁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팬들이 많이 아쉬워했잖아요. 이럴 때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죽을 맛이겠죠. 그죠. 정확합니다. 감사해요. 어렵죠. 어렵고. 근데 단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약은 또 끝날 때까지 기대를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모든 선수들이 계약 마무리할 때 지나고 보니까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거의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수들은 보통 이제 FA하고 바로 또 이렇게 만약에 부진하고 좀 그러면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찔려요 지금? 아니 제가 선수 그래서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니, 아니. 선수들이라고 한 좀 이유가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죽을 마시고 죽을 마시죠. 죽을 마시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뭐 다 좀 미안하고 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만회를 하려고 하는 지금 이 방금 얘기 나온 이 롯데의 새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구단마다 좀 협상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재밌게도 구단마다도 다르고 그 모기업의 기업 문화도 영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기업이 있는 10개 구단에 거의 주식을 종목별로 거의 다 사놓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있으니까. 또 이제 관련 뉴스도 또 알고리즘으로 해서 떠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는 SK 계셨을 때 SK만의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네. SK가 푸차는 무조건 잡는다라는 기조는 확실하게 있으신데 엄청 또 이렇게 쓰시는 분위기는 아니고 기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재미있게 위트 있게 단장님들이 항상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되게 부자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결정 내리면 확실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나름 다 좀 재밌어요. 보면은 롯데는요? 네, 롯데요. 롯데는 좀 근데 좀 다르기는 해요. 매번 조금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롯데는 조금 단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저도 조금 아직은 어떻게 또 변하셨는지